자녀를 의대에 보내겠다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진 않거든요. 직업적으로 한 40년 동안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베니핏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로봇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겁니다. 대형 로펌만 봐도 신입 변호사를 덜 뽑아요, 확실히. AI가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저를 이제 인지과학자라고 설명하는데 어떤 분들은 인지과학을 잘 기억하지 않고 그냥 제가 뭐 메타버스 연구자, 인공지능 연구자, 휴머노이드 연구자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그것도 연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저는 기본적으로 인지과학을 연구합니다. 인지과학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서 제가 뭐 수학적인 백그라운드 갖고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좀 차이점이 있는 연구자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지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인지과학이 흔히 학부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건축학과다, 컴퓨터공학과다, 대학에 학부가 있는 과들은 그래도 이해도가 높은데 인지과학은 저만 봐도 학부 때는 그런 게 없었고 대학원 가서 박사과정 때 공부한 분야거든요. 근데 인지과학은 가장 근접한 학문으로는 흔히 심리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심리학하고 또 결이 약간 다른 건 심리학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배운 것만 봐도 뭐 컴퓨터공학도 배웠고 뇌과학도 배우고 약간 윤리나 철학도 배우고 이거 합쳐가지고 인지과학인데 인지과학은 도대체 뭘 연구하는 거냐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이 비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수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막 하거든요. 이걸 다루다 보니까 마음을 가운데 놓고서 심리학과 뇌과학이 많이 들어가고 이걸 활용할 때 컴퓨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윤리나 철학적인 이슈는 없는지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학문을 인지과학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AI 시대에는 직업과 교육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기존에 기업에서 사람 뽑을 때 보면 특성이 딱 보여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을 뽑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선배 세대까지만 해도 그냥 학과 성적도 별로 안 보고 과도 별로 안 보고 그냥 뭐 S대다 무슨 대다 뽑아갔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실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공부를 경쟁 관계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면 성적을 만들어내는 건 맞고 그래서 기업에서 뽑았는데 문제는 성실한 거 갖고 일을 잘해왔던 세대가 이미 저물어 버린 거예요. 뭐 최근에도 딥시크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딥시크만 봐도 그들이 정말 밤새고 집에 안 가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저기까지 왔느냐. 물론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중에도 하나가 창의성이 있다라고 봐요. 도전 정신에 있고 창의성은 독특한 건데 그냥 해볼까 말까. 네, 에이 안 해봐 이게 아니라 도전 정신. 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해봐도 되지. 다시 할 수도 있잖아. 이미 도전 정신인데 문제는 성실함 위주로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낮게 나와요. 이건 지표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실한 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성실한 거는 약간 비중이 떨어져도 오히려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이나 소통 능력이나 다른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앉아갖고 외우는 거, 어려운 문제 누구보다 빨리 푸는 거, 성실함만 계속 요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성실한 게 어찌 보면 AI거든요. AI는 아무리 질문해도 계속 답을 하고 화도 안 내고 똑같은 거 100번 물어봐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다 답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예, 전기만 먹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부 AI하고 인간이 경쟁하게 두려고 하는 건 아닌데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이 성실한 사람이 하던 게 상당수가 AI가 점점 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들을 안 뽑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상이 바뀌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앞으로 의대 진학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일단 의학이 필요하지 않거나 의사가 기회로 대체된다 100%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의학은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병원에는 의사가 일정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를 의대에 보내겠다고 이제 꿈꾸시는 분들은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진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인간을 살리고 승부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직업적으로 한 40년 동안 은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득도 상대적으로 꽤 높아야 되고 이 규칙이 많이 통할까 하는 거죠. 의사가 은퇴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앞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베니핏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일례로 퍼셉티브라고 하는 한 로봇 의학 기업이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치과에서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충치 치료, 일 갈아내고 크라운 씌우는 거 있죠. 이걸 15분 만에 성공을 시켰어요. 로봇만 써가지고. 그 로봇은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팔만 두 개 있고 상체만 있는 로봇 같은 형태인데 한쪽 발로 치아를 갑니다. 단쪽 팔이 근데 여기에 있는 손끝에 카메라가 붙어 있는 셈이니까 눈이 여기 달린 의사가 있는 거죠. 이를 갈면 이쪽 발로 본을 떠요. 바로 딱 끼어요. 원래 미국 진료 형태 기준으로는 3번 정도 방문해서 총 2시간 이상 걸려야 되는 치료라고 치과 의사분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1회 방문이 15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미래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치과를 딱 들어갔더니 로봇이 리셉션에서 응대를 하고 태블릿으로 막 예약을 해가지고 딱 누우면 치료가 끝. 사람은 없어. 이런 건 안 나타나겠지만 미래의 병원을 가게 되면 정말 동네 치과 좀 큰 거 치과 선생님 3분이 있고 베드가 한 몇 개 깔려 있어. 그 동일한 베드를 유지하면서 치과가 의사가 한 분이 계시고 로봇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진로만 놓고 봐도 의사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유념을 하신 다음에 진로 제도하시는 게 맞고요. 사실 국가적으로 좀 굉장히 답답한 건 뭐 저희 대학도 이번에 의대 증원 동참하긴 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의대에 올 정도의 학생들은 성실한 건 당연히 맞고요. 기초학력 좋은 것도 맞습니다. 다른 거 공부해도 잘할 친구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란 건 뭐 인문사회학도 그렇지만 지금 AI나 휴머노이드 열풍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 쪽, 기초과학 쪽 공부해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이 너무 의대로만 가니까 기초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게 더뎌지고 있죠. 결국 의학이 발전해서 국가가 발전한다. 이것도 쓸 말은 아니지만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기초과학이 발전하고 이게 공학을 견인하면서 산업이 발전해서 국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현재 이 두 번째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AI 시대의 전문직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전문직이라고 하게 되면 타짜 직업들 이야기하죠.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근데 먼저 보시면 회계사하고 변호사는 다루는 게 다 데이터입니다. 숫자하고 글자. 물론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고객을 만나고 막 같이 공감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같이 뭐 고민하고 이런 인간적인 활동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형 로펌만 봐도 작년부터 이미 어떤 추세가 나오냐 하면 신입 변호사를 덜 뽑아요, 확실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법률적인 분쟁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왜 덜 뽑습니까? 했더니 그건 맞대요. 법률 서비스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데 가만 보면 신입 변호사를 뽑아서 맨날 시키는 게 뭐 판례 찾아와라, 이거 써머리 해와라. 근데 이 정도는 AI가 할루시네이션 없이 잘하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변호사 라이센스 갖고 계신데 IT 분야 전문가들을 합쳐갖고 이런 솔루션 만드는 기업 만들어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뭐 로봇처럼 법정에 걸어 들어가서 혼자 변론을 하고 판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큰 사건이 있을 때 변호사가 만약에 2명, 3명이 달라붙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이 소프트웨어 써가지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이 또 장기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당장 이번에 뭐 신규 변호사 10분 뽑지 않고 소프트웨어 도입하고 신입을 2명, 3명 뽑았어요. 아니 근데 그럼 대표님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또 5년 후에 이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중견 변호사가 막 되는 거잖아요. 고참 변호사. 이들이 비어 있는데 신입이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좀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서 일 잘하는 변호사 딴 데 땡겨오면 된다고. 왜냐면 이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배울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건 자기 선배 변호사로서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비용이 세이브 돼서 나중에 좋은 사람을 땡겨올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사람 뽑아서 후배 교육시킨다는 측면을 하게 되면 우리 경쟁력 떨어지니까 오히려 5년 뒤에 우리가 사람 뺏겨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이런 측면인 거예요, 이게.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사나 변호사가 좀 더 충격파가 좀 크리다 보고 있고요. 물론 당연히 여기에는 국가적인 라이센스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건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법률 분야에 AI 썼을 때 오류가 꽤 높았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거 대중대상으로 서비스 뭐 측정해서 벌금 때리는 거 이렇게 AI 동원했다가 한번 대규모의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수천억 물어준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AI 발전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3년 전 대비 뭐 그렇게 발전했겠냐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LLM이 나오면서 몇 개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더 하나 나가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몸을 쓰는 사람들. 의사잖아요, 의사. 또 몸을 안 쓴다고 해서 뭐 팔다리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복잡한 뭐 서전이 아닌 영상 판독하는 분들, 또 상담하는 분들 이 영역에서 이미 또 AI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또 국내 기업만 봐도 2024년 기준으로 제가 그냥 봤던 케이스에서 한 200개 정도의 국내 기업이 이미 조직 내 상담사를, 물론 이제 그중에는 정신의학자도 있고 일반 심리상담가도 있었겠지만 이분들의 자리를 앱으로 대체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서만 200개예요. 그리고 또 영상 판독을 보게 되면 영상 판독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분들을 보조하는 도구로 AI가 이미 쓰이고 있고요. 사실 뭐 중국이나 미국에 나왔던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이런 케이스가 이제 별로 신기하지도 않아요. 뭐냐 하면 인간보다 더 빨리 정밀하게 진단했습니다. 실제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누적되다 보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의사, 변호사, 회계사분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는 커질지언정 이 안에서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프로핏의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만의 능력과 직업은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정신의학 쪽 소프트웨어화되어 있는 AI 아바타하고 대화를 해요. 상담도 하고. 근데 이렇게 실험을 해보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간이 AI 아바타를 통해서도 위로받기도 하고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는 해요. 그런데 깊은 공감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약간 달라져요. 인간 대 인간이 교감을 하면서 정말 공감해 줄 때 그 피드백과 효과, 이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또 이런 케이스도 볼 수가 있죠. 좀 가볍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주문해서 먹잖아요. 태블릿 눌러서 먹고. 그런데 이 태블릿하고 나하고 어떤 단골 관계가 형될까? 뭐 많이 봤던 식당 아주머니, 식당 사장님처럼 이렇지는 않잖아요. 대화하면서 오늘 피곤해 보이시는데 하면서 그 음료수 쓱 하나 갖다 주고 또 이제 마음이 울렁거리기도 하는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가장 위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성이 이어지는 업무, 그 영역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은 큽니다. 의사가 기본적인 처방이나 어떤 것들은 AI나 뭐 도움 받겠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더 잘 끈끈하게 이어가고 당겨올 수 있는 의사가 더 많은 고객들을 데려갈 것이고,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보면 작년에 했던 이제 프로젝트나 자문도 봐도 자동차나 금융 서비스를 영업하는 사원들을 줄이는 기업들이 국내에 꽤 많아졌어요. 근데 이들을 봐도 사람들 다 내보내지는 않아요. 일부는 챗봇이나 온라인의 AI 어시스턴트가 대응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복잡하거나 최종적인 어떤 계약 단계에선 사람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사람을 또 필요로 하죠. 요약을 하면 인간적인 감성이나 교감이 필요한 영역들, 이게 생각보다 꽤 많은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인간의 자리로 저는 유지가 되리라 봅니다. 정말 단순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직업도 저런 거예요. 연예인, 케이팝 아이돌. 케이팝 아이돌이 실제 보게 되면은 그런 일본에서는 이제 그런 아바타나 로봇으로 아이돌 같은 거 만들었던 케이스도 있고요. 어떤 밴드 같은 경우에는 팔이 7, 8개 달린 밴드도 만든 적이 있어요. 막 인간이 연주하지 못한 락밴드. 막 연주 소리 자체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경이롭고 신기하긴 한데 다시 보고 싶거나 막 팬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뭐 응원봉을 흔들 마음은 솔직히 안 생겨요. 왜냐,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뭐 음식을 만든다, 운동을 한다,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서사,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 이 부분이 나한테 매력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AI나 AI 아바타는 그런 서사나 매력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까 감성이나 교감 말씀드렸지만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게 되면 인간다운 서사를 각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제가 사실 뭐 사범대를 나온 교육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현직 교수 생활을 18년 하고 있는데 18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제가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선생님들 연수도 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웃긴 게 사범대 교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하는데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자꾸 수업 시간에 자거나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수업을 되게 재미없어 하는데 요거를 인제 인지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연수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리고 인제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사회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대학도 그렇지만 초등, 중등 교육 현장이 너무 안 바뀌고 있다.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선생님들을 제가 현장에서 만나면 혹시 학교에서 본인이 가르치시는 거가 정말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잘 써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하면 다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세요. 그 말은 본인도 필요 없는 걸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왜냐고 하면 사실 뻔한 질문 100이면 100 똑같은 이 답이 나와요. 교수님 입시해야 되잖아요, 입시.
입시에 맞춰 갖고 교육을 시키는데 문제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입시가 조금씩은 변경됐지만 사실 저는 제가 대학을 가서 30 몇 년 전하고 지금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30 몇 년 전하고 지금 산업이나 우리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만 놓고 봐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 세상의 변화를 인지구학으로 읽어내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좀 철학을 가져야지만 미래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담은 자녀 교육을 하는 뭐 선생님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예.